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발표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장중에는 3대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단기 과열이 지나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쉬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장을 놓고 본다면 반등 흐름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 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9% 상승하면서 2,4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8% 오르면서 700선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죠. 6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외국인이 아직까지 수급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별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와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빨간불 켠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4만 원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는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5만 1,000원 위로도 올라왔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와는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파란불 켜는 모습이 2차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완성차 관련해서 현대차도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조금 더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서 봤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의 하락률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1% 넘게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오단 안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3% 이상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그 속에서 세세한 이슈들도 하나씩 만나봐야 될 텐데 멘토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 종가가 블랙먼데이 종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내려갔었잖아요. 오늘도 빠지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이 반등이 오후장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고 어이없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CPI가 기폭제가 되면서 국내 전체적인 증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정말 이젠 사지 말아야 되냐. 반도체만 떼고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이 종목들은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종목만 선별을 잘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장도 조금 더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려있던 종목들을 이젠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냐 약간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나은 전략을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에서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도 이슈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sek터 안에서 찾아봐야겠죠.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8일에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미국은 먼저 선저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늦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도 좀 강수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특정한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다 원래는 금리 인하 수혜로 가장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성 있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더욱더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특별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밸류업을 했었지만 밸류업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실망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적으로 하고 보완이 돼서 중국처럼 부양 정책을 한다면 지금 너무 지수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기술주 전반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주 상승이 일어날 때 국내 증시 안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도 좋은데 전력기기 쪽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프라 투자나 뭐 AI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차라리 뭐 HBM4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냐, 그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차세대 기술인 CXL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레거시 쪽에 너무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삼성전자 쪽에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세,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저가 매수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금리 인하 수혜나 아니면 기술주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방산 이쪽 섹터는 어느 정도 눌림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모아가신다는 생각을 갖고, 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만 한다라고 하면은 큰 폭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권만 있는 종목을 보지 말고 조선인가 방산, 전력기기 이쪽은 고점이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찾으신다면 오히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제약 바이오 당연히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전력기기,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지금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또 눌림목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제 또 발표가 됐었죠. 트럼프가 새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테슬라는 대선 이후에 워낙 급등을 해왔기 때문인지 이틀 연속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테슬라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의 테슬라 하면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으로 치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에 집중됐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렇게 강한 모습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자율주행 섹터나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쪽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틀로 봤을 때는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감만 있어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더욱더 각별해졌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확산을 시킨다라고 하면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자율주행이 우리가 이제 상용화까지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자율주행, 우주항공, 비트코인은 꼭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머스크를 떠올렸을 때 테슬라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스크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지금 로봇까지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섹터 테마 안에서 멘토님이 꼽으시는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여기다라는 건 어딜까요? 저는 비트코인 어. 쪽은 좀 지금 너무 고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도 우리나라도 결코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도 이번에 만든 만큼 어느 정도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과 우주항공을 다 한다라고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탄탄한 부분을 다 맡아서 하는 부분 이런 회사를 좀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 보여지다시피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40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라면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좋다. 굳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런 40만 원에 있는 종목이 45만 원, 50만 원 갈 확률이 더 지금은 높은 시장이다. 그 말은 지금은 수급세가 들어오는 쪽으로만 더 강하게 들어오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는 수급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점에 있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들어 올리려고 하면 많은 거래량과 많은 수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이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크게 수급이나 이런 영향이 없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딱 봐도 누가 봐도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주가는 더 가볍게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는 건 매물대가 없다는 거고 이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호재만 들어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더욱더 크게 하락될 확률은 있겠지만 지금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악재가 크게 나올 이유는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K방산, K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실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들어가고 아니면 또 새로운 수주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40만 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고점이지만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스크와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우주항공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무언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려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국내에서도 재료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양쪽에서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핫한 섹터 두 가지에서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날아오를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요 지금 고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0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이 눌림목을 공략해서 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런 멘트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AMD에서 4% 정도의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PC 분야의 영업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의 감원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PC 프로세서 쪽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AI 칩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반도체 쪽으로의 악재로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악재긴 악재죠. 그래요? 왜냐면은 감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조정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4만 원대를 떨어지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매수세나 이런 부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물론 지금 5만 원 초반에서 6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20%가 거의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에서 그 많은 상승세를 뽑아주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약간의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삼성전자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악재, AMD의 인력 감축이나 악재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버텨줬었는데 그 악재를 온전히 흡수를 하면서 좀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도 경쟁사가 있어야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납품을 할 때 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AMD가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엔비디아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짜 피크아웃이 아닌가 여기가 제일 고점이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이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내리막길로만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버텨줬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잘 버텨줬는데 지금도 되게 위험한 자리에도 있다. SK하이닉스가 물론 HBM 빨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잘 버텨줬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HBM을 할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더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거 두 가지를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차라리 보지 말자. 차라리 다른 종목 차라리 결정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번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저가권을 깼어요. 이 저가권을 깼다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는 더욱더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우리가 저점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16만 원까지도 한 번에 터치가 있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자리를 또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SK하이닉스도 떨어지는 칼날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AMD만 놓고 본다면 AI 칩 개발 쪽으로 집중하겠다고는 하지만 인력 감축 자체가 반도체의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잘 버텨주기는 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만 원까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도 16만 원 선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는 20만 원까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꼭 여기 안에서 가져가야 되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4만 원으로의 이 하락을 방어는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한번 깨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뭐랄까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또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들 매수세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는 수급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개인들만 주구장창 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 번에 패닉 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8월 초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진짜 블랙 먼데이가 제대로 때려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8월 초는 급하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던 모습가 나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걸쳐서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패닉셀이 팍 나와주면은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다 팔면서 이제 새로운 수급들이 오면서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거의 느끼는 부분이 보유자분들만 더 주구장창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새로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적은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나오고 있다. 지금은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떻게 보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 5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뭐 10% 정도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개인들만 또 산다라고 하면은 4만 원은 한 번 정도 주면서 패닉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4만 원대로 한 번쯤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뭐 빅 지켜주고는 있지만요. 당분간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만한 무언가의 요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의 추이를 여러분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기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날 장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날 급등했던 종목들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번 주장 안에서 급등주 AI 포착 종목으로 선별됐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힘이 좋은 종목은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젠 RNM 지나서 저희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어제장에서 12시 23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습니다. 포착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힘있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일성건설, 재건 관련주인가라고 하지만 또 남북 경협주로도 묶이면서 오늘 장 안에서도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9시 10분경 화요일 방에 잡아줬죠. 화요일장에서 9시 10분경에 잡아줬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저희가 또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도 만나본 바 있었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11일이죠. 월요일장에 11시 2분경에 잡아줬고요. 펩트론, 오랜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안에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월요일장에서 9시 2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S 차원으로 보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혼자서는 장 안에서 찾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무료 체험권을 통해서 AI 시스템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아니었지만 이번 주장 안에서 AI 시스템이 선별해낸 종목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 가운데 오늘까지 힘이 좋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젠 R&M 만나보시죠. 어제 장에서 12시 22분경에, 12시 23분경에 잡아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장 안에서도 장중에 13%까지 오름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슈에서 만나봤다시피 머스크의 이 정부 효율부 수장 발탁으로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산업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이젠 R&M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재료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산업용 모터나 이런 부분을 납품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우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안 좋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또한 약간 비슷한 흐름세는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장한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실적을 왜 파악을 해야 되냐?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종목이냐 아니면 별로냐라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나 영업이익을 보면은 생각보다 적네. 근데 시총은 3천억대. 그러면 상장할 때 약간의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만들고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이때마다 반등세를 조금씩 나와줬던 모습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된 하락. 네, 제가 강조하는 부분 모습가 뭐냐면 거래량 없이 떨어질 때가 제일 무섭다.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땐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량을 터지면서 다시 한번 기존에 지켜줬던 자리까지도 올라가 줬는데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오늘 때 매물대 맞는 부분이 나왔고 AI가 이번 주에 포착을 해서 10%가 넘는 상승세의 수익을 어느 정도 봤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슬슬 수익을 보면서 나오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 어제 장에서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네, 로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줬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도 옥석 가리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크게 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다른 대장주로 갈아타기 전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하이젠 R&M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효과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도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양쪽에서 재료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지금 자리는 이제 저항대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스템이 포착한 그 이후로 10% 넘게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어제 장 출발하고 나서 오후 12시 23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10% 훨씬 넘는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입니다. AI 시스템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시기적절하게 정확하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혼자서 이 어려운 장을 대응하기 참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50분 저희 방송 끝나기 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짚어주셨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로봇 관련해서도 혹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가장 눈여겨보는 건 누가 뭐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켜볼만 한다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로봇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 대장주로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대장주의 흐름이 나쁘냐 안 나쁘냐라고 보면서 들어간 다음에 대장주가 생각보다 못 가는데 다른 바닥권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오르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장주들이 어떻게 보면 차트를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꾸준하게 올라가 준다라면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제장에서는 로보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조금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 종목을 비교할 때 상승률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징적으로 시장에서 다 알만한 대장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는 조금 꺾이고 있지만 중소형주에서 올라온다. 근데 이 중소형주에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대장주 또 흐름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아는 종목만 들어가는 전략보다 우리가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섹터를 보잖아요.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수익을 볼까? 어떤 산업이 더 유망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는데 먼저 섹터를 본 다음에 그 안에부터 세부적으로 종목을 볼 때는 상징성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을 비교해 보면서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이제는 추세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택에서 로봇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현대로템이 이 로봇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육군에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점차 부각이 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로 더욱더 간편하게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로봇 라인업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증시에 머스크 트레이드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안에서 로봇 관련주도 하나쯤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섹터 자체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해주셨죠. 계속해서 그래도 재료를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먼저 흐름을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중소형 단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로봇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이슈를 관련해서 그리고 또 AI 급등주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세를 확인하고 싶다,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향후 대응 전략까지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성건설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에서 9시 10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포착을 한 이후에도 14%가량의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27%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재건주로 많이 묶이기도 하지만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이 됐던 피트 헤그세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을 조금 가져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계속 좀 지속성이 있을까요? 지금 중소형 관련 건설주들이 테마가 엄청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범양건양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 제일 좋게 나오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 일성건설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중소형 관련 건설사 테마가 이렇게 불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하지만 그런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해제를 하면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한테 다시 한번 봄이 오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성건설, 범양건영,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의 특성을 보자면 시총이 엄청 낮습니다. 1천억 이하인 종목들이 약간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적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 있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히 하자 이런 종목들을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어떤 흐름세가 나왔는지 좀 유심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말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랬던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즐겼으면 좋겠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정말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승세에서는 수익을 조금 즐기자. 무작정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포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저가권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 10%가 넘는 상승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지켜보자 시장을. 그만큼 이 건설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나 이런 확장이 더 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수익을 어느 정도 본다면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일성건설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에 건설 쪽으로 본다면 좋은 이슈이기는 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는 테마성이 짙게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때 바로 실현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름세가 막 나타날 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다시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후에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성건설의 경우에도 화요일장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는 14% 정도의 상승이 일어난 종목입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으로도 확실하게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자 메시지 받을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성건설과 관련해서 한번 건설 쪽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트럼프와 관련해서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는 쪽이잖아요. 재건으로 놓고 본다면 건설 쪽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건설보다는 건설기계 쪽이 좀 더 유망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재건이 진짜로 하고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건설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쪽이 어떻게 보면 또 유망하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재건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 사용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건설기계 테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도 좀 재건과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전쟁이 나면은 전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전력기기 테마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재건이 제일 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관련한 섹터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도 있고 거기서 누가 수혜를 받을지 그 안에서 재건이랑 큰 섹터 안에서 건설기계, 건설주, 전력 그리고 지뢰 제거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트럼프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짜 전쟁이 끝날 것 같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거의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진짜 전쟁이 끝날 때 우리 땅이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웠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더 지원까지도 하면서 러시아도 총격전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을 들어가는 순간 1월 달에 진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재건 관련 섹터들이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좀 조정이 들어올 때 건설기계 관련 섹터들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성건설을 통해서 재건까지도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재건 쪽이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건설보다는 건설 기계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재건 안으로 놓고 본다면 전력기기 쪽도 괜찮을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멘토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주시면서 짚어주시니까 멘트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 건너뛰어서 펩트론부터 살펴볼까요? 월요일장 안에서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2분경에 짚어줬던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주로 엮이는 모습이죠. 일라이릴리와 또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장중에 13%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현재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의 시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실까요? 앞으로 시세는 이제 유상증자도 이제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유상증자 한 물량들이 어떻게 시장에 충격을 줄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페트론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정말 잘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진짜 잘 나갔고 하반기 들어와서도 잘 나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상승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왜 유상증자를 하냐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아니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 제약바이오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대감, 꿈 이게 바로 1라일리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페트론이랑 같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일라일리가 페트론의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알테오젠도 계속 고점에서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 이만큼 어떻게 보면 빅파마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가 제일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페트론도 따라갈 수 있겠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나 이런 부분을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는 다 챙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부분부터는 약간 분할 매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줄여 나왔다가 다시 한번 10만 원 정도로 이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아 가시는 전략 그런 부분도 좀 괜찮다. 고점 부분에서 무작정 들고 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 페트롤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보면 이 상반기 때 작년부터 상반기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락도 어느 정도 했던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고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올라가고 나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수익을 조금 더 챙기면서 조정이 들어올 때 12만 원부터 팔고 10만 원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담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펩트론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 하나의 수익을 챙겨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또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게 펩트론의 입장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자체가 주가를 조금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그 시점에 일라이릴리와의 공동연구 계약 소식이 전해졌죠. 다시 한번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 언제든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 부근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이정우 멘토님의 추가적인 장중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펩트론도 포착 이후에 23% 정도의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이고 이렇게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월요일장에서 11시 2분경에 잡아줬던 종목입니다. 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스페이스X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착과 대비해서 고점으로 봤을 때는 38% 정도의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셋 벤처투자 앞으로는 어떨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투자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스페이스 X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자회사입니다.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사체가 우주를 뚫고 다시 한번 돌아올 때 그걸 재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면서 스페이스 X는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흑자를 보는 기업이다라고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우주항공 기술을 더욱더 가파르게 발전을 시켜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의 어깨를 타고 이제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나올지 그런 부분이 기대감이 되면서 더욱더 테슬라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올라가줬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정말 양음양 차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포착했던 날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날이었는데요. 강한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는데 양음양 차트의 기본은 뭐냐면 저가권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많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걸 상승 추세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상승을 하고 나서 윗꼬리가 없는데 그 다음날 음봉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한 겁니다. 근데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매물대나 이런 부분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들어갔는데 내가 팔면 더 올라가라고 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떤 뉴스에 팔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아니라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의 특성상은 어느 정도 매물대는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워낙 상승 초기에만 잡았어도 이 음봉에 나오는 부분을 견디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급등세가 어제 장에서 연출이 됐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봉, 음봉 나오면서 이제 음봉 나왔으니까 오늘 장에 좀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날 거래량이 워낙 많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좀 오늘 장도 많이 빠져주는 부분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딱 매물대 구간을 딱 겹쳐주는 부분이 딱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를 돌파해주냐 안 해주냐 양음양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돌파 매매 패턴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올 때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이제는 이 돌파 안착하고 나서 지금 7,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나서 그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AI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이번 주에 나왔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가격대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력도 더욱더 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로 새롭게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더 갈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있겠지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있죠. AI 시스템은 이번 주장 안에서 월요일에 잡아냈는데 그 이후에 이미 38% 정도의 상승을 이뤄낸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AI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못 찾았다라고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저희 주식원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장 시간이 1시간 뒤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